네, 안녕하세요. 테크정보 채널 토크 ITJ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방송은요. 저희가 3월 12일 날 오프라인 삼성동에서 2026 리민 스트리트 서밋 요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컨퍼런스의 요 내용들을 오늘 재구성해 가지고 그 핵심 포인트만 오늘 리민 스트리트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요 핵심 포인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SAP, 오라클, VM웨어 뭐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이런 것들을 요즘 같은 AI 시대 때 벤더 주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주도로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거든요.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리미니 스트리트 오라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리미니 스트리트에서 SAP 쪽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행입니다. 네. 자, 먼저 리미스트 하면 이제 3자 유지보수 요것이 자 예전에 거의 한 9년 전 8년 전에 근데 김정우님이랑 한번 한 것 같은데 웨비나를 네네네. 그때는 3자 유지보수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기억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3자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필드에서 많이 이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많은 인식들이 이제 변하고 있죠. 초기에는 좀 한국 시장에서 보수적이고 그쵸. 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었는데 네. 지금은 뭐 국내에만 대기업 포함해서 200여 고객이 야, 국내에만 그렇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대안으로 네. 벤더를 대안할 수 있는 네. 서비스 업체로서 네.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3자 유지보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3자 유지보수란 이런 카테고리를 리미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이걸 왜 만든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3자 유지보수를 간단히 표현을 하면 벤더의 제품 기술 지원이 아닌 네. 독립적인 전문 기업으로부터 유지보수를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미니 스트리트는 2005년부터 이러한 벤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를 좀 혁신을 해보자. 2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6,300여 고객을 글로벌하게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뭐 조그만 회사도 있겠지만 글로벌 100, 포춘 500대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포함해서 200여 고객을 포함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창업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이런 그 유지보수 정책에 벤더에 락인되면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본 거네요. 창업자들이.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이제 3자 유지보수를 이제 선택한 배경을 좀 요약하면 첫 번째는 벤더 유지보수 비용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는 라이선스에 뭐 적게는 18%, 많게는 22%까지 매년 유지보수를 지불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비용은 이제 누적되고 IT 전체 비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벤더는 강제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좀 선호하는 네. 편이죠. 그래서 벤더 락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벤더 EOS 시점의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구매를 통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고객들에게 좀 강요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이제 기업은 필요성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버전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레가시 시스템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ERP, SAP, DB 시스템들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업그레이드 EOS 된 버전이라고 해서 시스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운영을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리미니 스트리트 유지보수 모델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김전무님이랑 저 한 9년 전인가 그때 얘기했을 때 그때 했을 때 이제 막 레퍼런스 만드시려고 막 노력하셨을 때 만났는데 네. 지금 벌써 국내에만 200여 군데라면 아니 언제 궁금한 게 언제 뭔가 이 시장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식이란 게 네. 언제 이것이 딱 그 변곡점이 본인 생각에 언제 변곡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언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초기 2016년, 2017년에는 한국 고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를 이제 당연하죠. 네. 요청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국내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좀 부족한 시점이 있었고 그 시점을 지나고 네. 2019년을 저희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리미니스트리트가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점이 2019년도 이제 2019년부터 그 상당히 대여 규모 국내에 뭐 통신사, 네, 네. 그다음 대형 뭐 자동차 제조사 네. 등 바람이 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중요해 참 네네. 보면. 이제 자, 그 이후로 네, 이제 거의 매년 뭐 100% 이상씩 네. 야. 성장을 하고 있는 오, 그런 네, 회사라고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무님, 네. 이 삼자 유지보수 하면 일단 뭔가 전 제일 먼저 컨설팅되는 게 근데 전문 인력이 진짜 원래 벤더보다 적어도 벤더만큼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 건가? 네. 있는 건 그런 것이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삼자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실 이제 고객 만족도 평가가 5.0 기준에 4.9라는 항상 그걸 합니까? 고객 만족을? 네, 거의 뭐 90% 이상 고객들이 서비스 티켓을 올리고 네. 그 자기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보면 5.0 만점에 4.9면 거의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얻는 이유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서비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고객 전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고객 전담 엔지니어 중심 모델이라는 거는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그 고객을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그 엔지니어를 통해서 본인들의 뭐 기술적인 이슈라든지 장애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통 벤더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 보면 고객의 IT 환경 그리고 SAP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엄청 쓰시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술 지원을 가끔 간신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뭐 담당자가 바뀌면 때마다 달라지는 거고. 네,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돼서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는 일단 전담 엔지니어가 배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의 IT 환경이라든지 고객의 맥락을 다 파악하고 있네. 히스토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이슈도 분석하고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인력 구성 측면인데요. 저희는 글로벌하게 지금 한 2,300명 정도의 인력이 있는데 이 중에 80%가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죄송하지만 주니어는 뽑지 않습니다. 최소 경력이 한 15년 정도 전담 엔지니어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이제 전담 엔지니어부터 해서 서포트 지원을 하는데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종의 저희는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는 해결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빠르게 배정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벤더 쪽에서 받는 서포트 수준보다 못지않게 빠르고 또 고객 친화적으로 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이런 이제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또 발생한 이슈에 적합한 인력을 빠르게 매칭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7, 8년 전부터 AI를 도입해가지고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 고객의 이슈들을 빠르게 매칭해서 네. 특정 이슈를 고객에 올렸을 때 이제 적정한 엔지니어를 빨리 배정을 하고 투입을 시키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노력들이 다 결합이 돼서 5.0 만점에 4.9라는 높은 만족도를 좀 얻고 있고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실제로
리미스트릿의 분들이 뭐 사촌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요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의 실제 요 관점에 대한 멘트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요 리미스트릿을 보면 서포트,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이노베이트, 어떻게 보면 3자 유지보수라고 생각하면 뭐 유지보수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서포트, 옵티마이즈, 이노베이트 이 단계별로 또 이렇게 전문화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먼저 이런 서포트 서비스의 신속한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3자 유지보수 2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 4분 정도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또 얘기 나눌까요? 리미니 서포트에는 업계 최고의 SLA로 기술 지원을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SLA 기준으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P1부터 P4까지 P1의 경우 1차 10분 대응, 2시간 주기 업데이트를 보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올리신 문제 케이스의 우선순위는 고객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문제 케이스에 대한 진척사항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반드시 2시간 주기 업데이트로 현재 진척사항을 고객에게 알려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포트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속한 기술 지원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사례는 스토리지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백업을 받았고 이 백업된 거를 리커버리, 복구를 하는데 복구 과정 중에 데이터 파일에 문제가 생겨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00시 48분경에 스토리지 장애로 고객이 저희 한국인 전담 엔지니어에게 유선으로 비즈니스 아워 이후이지만 연락을 취했고 고객 전담 엔지니어는 1시간 49분 만에 첫 번째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데이터 파일을 백업하는데 온라인 모드로 수행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이 데이터 파일에 블럭이 커럽션 돼서 이 데이터 파일을 복구하면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리커버리 과정 중에 인터널하게 정합성 체크 과정을 수행합니다. 데이터가 블럭이 커럽션 됐기 때문에 우리 고객 전담 엔지니어는 이러한 정합성 과정들을 해결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후속 조치 작업을 하여 비즈니스 아워 이전 5시간 반 만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리미니스트리트는 매년 2만여 건의 문제 케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왜 이 케이스를 인용을 하는가? 제가 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 전담 엔지니어가 기술 지원하는 모든 행위들은 고객의 유지보수 업체, 고객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전담 엔지니어가 조치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 조치 행위들이 너무나 놀랐다. 그 기술력에 대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비즈니스 대민 서비스로서 비즈니스 오픈 전에 오픈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 메일을 주셔서 그 많은 사례 중에 이것을 좀 선별을 했고요. 이 기술 지원 사례는 아마 국내 주요 통신사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 글로벌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을 겁니다. RAC 12 노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매년 385건의 문제 케이스, 엄청난 양의 문제 케이스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SLA 기준 P1의 경우 10분이라고 저희가 계약서에 명기해 드리잖아요. 이 모든 P1, P2 저희가 2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대응 시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시간 중요하겠죠. P1, P2 모두 당일 해결 완료해서 5.0 만점에 4.96이라는 높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요, 요 행사, 3월 행사 때, 실제로 리미스트릿의 고객사 3분이 나와서 패널 톡 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홈앤쇼핑 담당자가 요 패널 토크에서 요 리미스트리에서 오라클 DB 3자 유지 보수를 본인이 느꼈던 그 가치에 대해서 진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한 영상 잠깐 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미니스트리트로의 전환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세미나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리스폰스, 빠른 응답입니다. 정말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도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춘 매우 빠른 응답을 통해서 이슈를 빠르게 조치해서 장애가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인프라 SLA 수준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해 주시는 엔지니어의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도 평균 15년 이상의 어떤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시니어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많은 분들께서 솔루션이나 인프라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양한 협력사나 파트너사의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시면서 작업이나 뭐 점검 등을 하실 때 주니어 엔지니어와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량 차이에 따른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리미스트리트는 매우 숙련된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큰 비용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도 실제로 ULA 계약 비용을 줄여서 데이터 분석계 고도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이런 비용 최적화나 어떤 전략 재수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그 비용을 낮추면서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구현됐다는 점도 아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리미스트리트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3자 유지보수에서 이제 일반 유지보수 서포트하는 이제 서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옵티마이즈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최적화인가?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즈라는 서비스는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서포트 옵티마이저가 이노베이트라는 스마트 패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 서비스를 개별 이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종의 그 고객이 에이전틱 AI라는 저희가 AI 시대에 이제 필요한 ERP 쪽에 그 뭐 타겟을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SAP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없이 잘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뭐 서버 단에 서버를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최적화 필요한 영역들을 또 옵티마이즈 단계에서 최적화를 하시고 그 위에 실제 업그레이드 없이 AI 플랫폼들을 정해서 이노베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방법론을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1, 2, 3처럼 이렇게 고객이 따라가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 시스템들의 큰 변화 없이 AI, 에이전틱 ERP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런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지 한번 실제 사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소프트웨어 노후화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장비 대개체와 DB 및 클라이언트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노후 버전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주요 올드된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분석을 해서 동기화를 시킨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 개선들을 수행해서
수행 시간, I/O 처리량 등과 같은 성능 지표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2025년 고객이 추진한 여러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사례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시스템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요새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안 쪽에서 보안 이슈를 그러면 리미스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 대응을 해주는지 우리가 VM웨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벤더는 패치를 이용해서 보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패치 적용 방식은 또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종료된 버전에 대해서는 패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형태이므로 패치 적용 전후에 안정성 검증, 즉 리그레션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업들이 보안 패치가 출시돼도 신속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리미니 프로텍트는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보안 공격에 대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유입되는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이를 막는 것이 패치 적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희 리미니의 방식은 타이어를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구멍이 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미니 프로텍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자문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보안 관련 이슈와 질의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보안 관련 케이스도 최고 수준의 SLA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고객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상태 분석과 강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보안 취약점 분석 리포트, 약자로 SBA라고 하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해당 리포트는 새로 보고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보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로데이 리포트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빠르게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안 자문 서비스와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리미니 서포트 계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리미니 프로텍트 보안 솔루션입니다. 어드밴스드 하이퍼바이저 시큐리티, 줄여서 AHS라고 하는 차별화된 하이퍼바이저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AHS는 랜섬웨어와 기타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가상 머신을 통해서 유입된 공격이 호스트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슈에 대한 선제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솔루션의 사용 권한이 리미니 서포트 표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지원 계약을 체결하신 모든 고객분들께 해당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와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와 같은 유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러한 리미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뢰도 높은 지원이 필수인 미국 연방정부기관이죠. 나사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의 다양한 통신회사들, 일본의 사무기기 전문기업인 리코, 그리고 우리에게 세븐일레븐으로 잘 알려진 세븐&아이 홀딩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기관들을 다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정부기관인 국방부를 비롯해서 동국제강,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등의 고객들께서 리미니 서비스를 선택해 주셨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고객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인 아칼텔 루슨트의 사례입니다. 본 고객은 고비용의 구동 모델 전환을 피하고 연구 라이센스의 가치를 연장하기 위하여 리미니의 지원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 라이센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4365 중단 없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리미니의 지원 시스템과 품질에 매우 만족하며 타사에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리미니의 서비스에 좋은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효율적인 시스템과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셨고요. 보안 서비스와 보안 솔루션을 통한 선제적 방어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갑자기 좀 궁금한 점이 리미니스는 그러면 이 3자 유지 보수 서비스를 뭐 SAP, 오라클, VM웨어 이 세 개만 하는 건가? 또 다른 거 하는 것도 있나? 그 점은 어떤가요? 이제 초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SAP, 오라클 제품, 전 제품을 이제 저희가 지원했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DB, 오픈소스 DB도? 네. 뭐 포스그레라든지 마리아, 마리아, 뭐 MySQL 등 네. 포함해서 그리고 기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지원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는 제품군이 늘어난 이유는 고객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이 제품도 해달라 해서 또 리미니 커스텀이라는 걸 또 런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의 벤더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병위에서 그렇죠. 또 법인이 철수하거나 그런 제품들도 제가 리미니 커스텀이라고 해서 고객과 저희와 이제 협의를 해서 네. 고객 맞춤형 유지 보수를 애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걸 시행한 적이 있나요? 그럼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오픈소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SAP나 오라클 하면 원래 유지보수가 벤더니까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3자 유지보수인데 오픈소스는 뭐 벤더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오픈소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머셜이 있고 커머셜 있죠. 그렇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버전. 네, 있고 말씀하신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이 네네.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예를 들면 24365 지원 체계,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그렇지.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고 솔직히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상이든 유료든 와 별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까 패널토크에서 홈앤쇼핑 보셨지만 홈앤쇼핑만 나오신 게 아니라 패널토크에 효성과 KBS 담당자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떤 그 리미스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기 전에 먼저 효성과 KBS는 어떤 고객인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효성은 뭐 2021년부터 오라클 테크 제품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그걸 한 2년 정도 검증해 보신 다음에 2023년에 SAP로 또 확장을 하셨고요. 네. 또 2025년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에이전틱 AI, ERP의 하나의 솔루션인 에이전틱 UX 솔루션 POC에도 이제 참가를 해주신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고객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SAP를 사용하시다 보면 해외 법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브라질, 인도, 터키 같이 세법들이 아주 많이 변경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법이라든지 규제 업데이트 서비스들을 저희랑 같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네. KBS는요? KBS는 저희 2023년에 SAP 서비스를 저희랑 계약을 하신 고객이신데 KBS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공이고 또 HR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HR을 사용하는 고객들, 특히 SAP HR 페이로를 쓰시면 가장 큰 이슈가 매년 연말정산 패치라고 해서 한국의 세법 변경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희를 좀 믿고 선택을 해주셔서 현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효성이나 KBS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이 비즈니스 연속성의 관점에서
리미스트릿에 어떤 가치를 느꼈는지 직접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니로 전환하는 이유는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이고요. 리미랑 계약하면 뭐 비용 절감은 50% 이상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부분인데, 이 비즈니스 연속성 부분에서 제가 최근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SAP를 이제 아까 싱글리스트단서 전 세계 다 깔아놨는데, 브라질 법인이 사실 작년부터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 법인이 브라질 같은 경우 세제 개편이 되면 SAP가 그걸 당연히 서포트를 해야 되죠.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세금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지원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예전에 같았으면 SAP 그걸 세제를 이제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SAP 노출을 좀 보고 어떤 노출가 이 세제 개편에 적합한지를 찾고 그걸 적용시키고 테스트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케이스 오픈해서 또 노출 또 받고 또 적용시키고 테스트,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었을 때도 이제 사실 케이스 오픈하고 답변을 받는 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밀라노 쪽에서도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로 좀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브라질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리미니 쪽에서 알렸고, 처음에 리미니도 사실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진 않았지만 SAP보다는 더 빨랐다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SAP가 노출 보고 케이스 오픈하면 그걸 내용을 보고 이제 뭐 답변을 주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리미는 직접 사람이 붙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직접 브라질 쪽에 사람이 붙어서 저희 쪽 인원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 과정에서 사실 리미니 담당 효성을 대표하시는 안기덕 상무님이나 뭐 세영정 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안기덕 상무한테도 많이 챌린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잘 해결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제 개편이 계속 있을 때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요번 겪고 나서는 그래도 리미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대응을 해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됐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리미니 스트리트와 3자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KBS는 ERP 내에서 HR 모듈을 20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SAP에서 최근에 제공하는 이제 서세스 팩터나 여러 가지 옵션도 있었는데, 저희가 크게 좀 느꼈던 부분이 연말정산과 급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소급 작업들이 KBS 내에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제작 스텝들의 그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단순 프로그램과 코딩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책과 세금과 그리고 법률이 바뀌는 부분을 빨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엔지니어와 이걸 분석하는 컨설턴트 정도의 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리미니 스트리트가 여러모로 검증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SAP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그리고 전담 엔지니어가 저희와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면을 많이 느껴서 리미니 스트리트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제 작년 임금 협상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게 된 이슈가 있었었는데, 리미니 스트리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품질이 되게 만족스러워서 큰 문제 없이 소급 작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리고 더 영향력이 컸던 부분이 아마 PI 업무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SAP의 라이센스에서 락인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향후 라이센스와 IT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SAP의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8가지 정도의 장표와 이런 생성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라이센스가 부과되는 그 라이센스 비용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유저 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ERP를 파워풀한 유저와 선택적인 부서에서 선택적인 사람들만 쓰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서 향후에 유연하게 비용과 IT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템포를 늦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꼭 그 실시간으로 당장 급한 이슈가 아니면은 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미니 스트리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AI 얘기 좀 할까요? AI 얘기 이제부터. 질문 또 AI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오늘 Q&A 잠깐 한 명씩 한번, 각자 한 명씩 한번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조소영님께서, 이게 질문 3개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전무님,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하실래요? 저는 4번하고 5번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자, 싶습니다. 4번이 AI 도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즈니스 KPI 중심과 기술 가능성 중심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리고 리미 스마트 패스에 서포트 옵티마이즈 이노베이트 모델을 조직에 적용하려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그 AI 도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비즈니스 KPI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KPI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기술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테크놀로지 대비라는 게 딱 저에게 해당이 될 텐데 현재 기술 가능성 때문에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게 원하는 결과를 낳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수정하는 게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즈니스 KPI 중심의 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KPI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AI 도입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드리고요. 또 리미니 스마트 패스를 이게 서비스냐 방법론이냐 헛갈리시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냐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건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1, 2, 3니까 1번이 서포트고요. 네. 그 서포트 환경 하에서 뭐 필요하면 최적화, 옵티마이즈를 하시고 옵티마이즈가 필요 없으면 바로 이노베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AI 도입의 ROI를 측정할 때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매출 증가 중 어느 지표가 핵심일까요?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태스크나 어떤 네. 프로세스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저 3가지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네. 예, 서드파티 유지 보수를 선택할 때 리스크, 보안, 지원,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그 서드파티가 3자 유지 보수 이야기를 하면 보안,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자 유지 보수하면 소프트웨어 버그 픽스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보안 이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솔루션들 제공해주는 시큐리티 서포트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 세법이라든지 규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뭐 텍스 앤 리걸 레귤레터리 업데이트 서비스들 그리고 뭐 기술 지원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다 묶인 게 3자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표준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현동님께서 오라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시 벤더 서포트 공백에 따른 운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네.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제 앞서 리미니 스마트 패스라는 서포트, 옵티마이즈, 이노베이션을 방법론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SLA를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P1부터 P4까지
P1의 경우 뭐 10분 이내 아, 네. 1차 대응, 2시간 주기 업데이트와 같은 SLA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이제 운영에 이제 반영함으로써 운영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해서 평가 5.0 만점에 4.8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평가를 기준으로 더 나은 서비스 레벨업 도구로 이제 활용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이미스 내부적으로 적어도 4.8은 맞아야 된다? 네네네. 그럼 4.8 이하로 받으면 뭐 그래서 김종민, 이점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더 나은 서비스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네. 일종의 심할서? 일종의 자기 다짐 네네. 이런 오케이, 거를 오케이. 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앞 질문 중에 이제 벤더 서포트 공백을 이제 저희가 대치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94%는 이미 벤더가 지원하지 않는 버전들을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버전들에 대해서 벤더도 더 이상 언론 패치, 뭐 그동안에는 버그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패치에 대해서 이 버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책임이 없는 거죠.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다음 보안 패치 제공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업그레이드에 대한 스크립트나 데이터 픽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큰 그러네요. 벤더의 서포트 공백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벤더를 이제 대신하면서 그런 EOS 제품을 포함해서 현재 버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 훨씬 벤더보다 더 작은 운영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AI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같은 AI 시대 때 사실 기업자에서는 우리가 뭔가 기존에 뭔가 기업은 뭔가 항상 레거시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레거시에서 레거시 다 걷어내고 AI를 한다? 하면 너무 큰 부담이죠. 너무 큰 리스크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현재에서 뭔가 AI 혁신 우리도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벤더 주도 혁신이 아닌 비즈니스 주도 혁신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용희 전무님께서 실제 이 행사 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 중심의 로드맵은 대표적으로 SAP의 케이스 경우에 AI 혁신 같은 기술들 도입하기 위해서는 SAP는 클라우드 버전의 S/4HANA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I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행해서 에이전틱 AI ERP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 리미니스트리트가 제안하는 그 비즈니스 중심의 로드맵은 저희 그 스마트 패스 방법론을 통해서 기존 SAP 기반의 오버 더 탑 형태의 AI를 구현해서 빠른 ROI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더 중심의 AI 로드맵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적인 업그레이드라든지 마이그레이션이 필수라는 거죠. SAP는 AI 혁신을 명분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버전의 S/4HANA 마이그레이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이는 기존의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ERP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잘못된 옵션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구식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ERP로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UI는 레거시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진정한 AI 역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늬만 현대적인 솔루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라이센스 모델의 변화입니다.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 중인 연구 라이센스에서 구독, 즉 서스크립션 베이스로 모델이 전환하면서 기업의 이 TCO가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량 기반의 과금 시스템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향후에 어느 정도 라이센스가 더 추가로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또 서스크립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벤더 종속성이 심화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의 스마트 패스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ERP를 유지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존 ERP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록 시스템, 즉 시스템 오브 레코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명을 연장해서 백엔드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ERP 외에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추가 계층으로 구현하는 오버 더 탑 전략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프론트엔드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고 ERP는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 처리 및 저장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ERP의 역할은 헤드리스 ERP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헤드리스 ERP가 무엇이냐면 ERP 시스템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 없이 순수하게 트랜잭션 엔진으로만 작동을 하고요. UX, 사용자 경험과 워크플로우 로직은 외부의 AI 기반 플랫폼에서 작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ERP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중단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ERP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리미니 스마트 패스 방법론을 통해서 기업은 기존 ERP 위에 AI 플랫폼을 추가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AI 로드맵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미니 스마트 패스는 기존 ERP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없이 즉각적으로 AI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타임 투 밸류죠. 빠른 가치 실현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빅뱅 방식이 아니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부터 AI 도입을 시작하시고 저희는 이걸 스타트 스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ROI 검증 후에 다른 프로세스로 확장하시는 거죠. 스케일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AI 투자에 대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가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무님, 국내도 네. 사실 SAP 사용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용 기업들도 좀 전에 이 영상에서 본 이전무님이 하는 이런 지속한 고민들 다 있을 텐데 실제 이제 필드에서 만나보시면 현황은 어때요? 실제 AI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 본인들 특히 이제 SAP 사용하는 기업들이 SAP에 어떻게 AI를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저희가 이제 30대 대기업 그룹사들을 거의 저희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 네. 거기들은 자체 AI를 개발해서 이미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분석도 하고 뭐 시스템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자체 프라이빗 LLM이 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들은 뭐냐면 SAP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SAP 쪽에 AI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상당히 많고 그 찰나에 이제 저희가 이런 스마트 패스 방법론 같은 것들을 제안드리고 에이전틱 UX 솔루션들을 제안드리면 상당히 반가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견 보면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나 워크 프로세스의 자동화 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SAP 제품 자체가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쪽에 1차적으로 포커싱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율을 가지고 뭐 또 에이전트는 오해하시는 게 ERP처럼 하나가 올인원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각 영역별로 이제 특화된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에 SAP에 관련돼서는 뭐 저희는 서비스아웃 플랫폼을 하지만 서비스아웃 플랫폼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쪽에 자동화,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쪽을 이루시고 다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MS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그 AI 에이전트를 이렇게 뭐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그 리미스트리스가 특히 이제 서비스나우하고 뭐 이렇게 전략적인 이런 제휴를 맺은 이유가 있나요? 뭔가 서비스나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서비스나우 쪽이 서비스나우의 현재 CEO가 예전에 이제 SAP CEO를 하셨던 빌 맥더맷이란 분이 네. 서비스나우를 한 4, 5년 전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나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비스나우 AI 플랫폼은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SAP 그 스탠다드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탠다드 모듈이라든지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API들 다 개발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 프리빌트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짤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고객들, 뭐 한국 고객들도 CBO,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된 영역들이 좀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지만 네네. 아예 스크래치부터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AP를 좀 포커스를 했을 때는 서비스나우가 레디니스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 제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나우가 모든 에이전트 중에 가장 좋은 에이전트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업무 영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확장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 한두 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상님께서요, 공공기관의 경우 도입 가격 대비해서 유지보수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받는 구조인데 일반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맞는 정책이나 제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KBS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KBS 말고 또 다른 공공기관이 레퍼런스는 있나요? 리미스테이시 어떤가요? 공공기관 뭐 기관명을 좀 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네. 국내만 1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네. 저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뭐 장태님 질문처럼 공공기관에 맞는 정책이나 제한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고객과 또 ITO 네. 업체와 그다음에 벤더 간의 유지보수 요일에 좀 갭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TO 업체를 같이 협업해서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요율에 대한 비용 절감을 네. 이제 제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미님께서 좀 전 예를 들어서 벤더가 지원하지 않는 버전 사용 이에 따라 리미 전환이 수순인 것 같은데 SAP 오라클 제품의 특정 버전을 리미 지원하에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OS나 하드웨어 EOS가 도래될 텐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 한민이 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메인프레임 시스템이 유닉스 시스템에 포팅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여담으로 우리 과거에 아케이드 게임으로 갤러그 같은 네. 게임, 오락 게임들이 PC에서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포터볼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OS된 하드웨어 또는 EOS된 뭐 OS에 대비해서 SAP나 오라클이 그 기존 플랫폼에서 업그레이드 없이 기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리미니 커넥트라는 저희 리미스트리트의 특화된 솔루션과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EOS와 무관하게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해결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미스트릿의 어떻게 보면 뭐까 방향성은 이런 다양한 이제 IT 인프라나 IT 시스템이 뭐 EOS에다가 뭐가 간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그렇습니다. 게 어떻게 방향성이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요 그 리미스트리트가 아까 그 이용 전무님이 그 행사 때 발표했던 비즈니스 주도 AI 혁신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기업들한테 그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이전틱 AI ERP 구현을 위해서 서비스나우와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나우라고 하면 보통 IT SN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우수한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AI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 AI 플랫폼끼리의 기능을 비교해 본 매직 쿼드런트 상에서도 우상단에 위치해 있는
검증된 AI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현재 서비스나우와 협업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에이전틱 AI ERP 구현을 진행 중이지만 서비스나우 이외에도 다양한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에이전틱 A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린 옵션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 ERP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미니 스트리트가 가진 SAP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및 AI 혁신을 지원하는 에이전틱 UX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름을 이제 리미니 에이전틱 UX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미니 에이전틱 UX 솔루션을 통해서 최신의 AI 기술을 기업 전반에 걸쳐서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에이전틱 AI ERP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솔루션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지 방법론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에이전틱 UX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고유의 UX 방법론도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르소나 기반의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에지이즈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디벨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로 클릭 에이전트 UX를 기반으로 투비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기존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니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여기에 에이전틱 AI 도입을 통해서 오크플로우라든지 대화형 플로우를 개발하고 이를 ERP 시스템과 연동 적용해서 끝으로는 KPI를 기반으로 한 투비 디자인을 평가 검증하는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제시하는 이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시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에이전틱 UX 솔루션들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리미니 에이전틱 UX 방법론을 통해서 막막했던 AI 도입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약 26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에이전틱 UX 도입을 위한 POC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8개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걸친 24개의 업무에 대해서 검증된 템플릿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향후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프로세스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든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2개의 고객사가 POC를 통해서 에이전틱 UX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POC를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에이전틱 UX 솔루션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는지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용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DIG 에어가스 고객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급업체 마스터 생성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에이전틱 UX 솔루션을 도입하셨는데요. 기존 프로세스는 오프라인과 이제 수동 입력 위주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업 담당자가 엑셀 양식을 통해서 공급자 마스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 입력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를 그룹웨어를 통해서 현업팀장, 기획팀장에게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요거를 받은 승인된 그룹웨어 문서에 첨부된 엑셀을 다시 기획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SAP에 수동 입력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존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2번의 이제 매뉴얼 인풋이 있다 보니까 타이포, 즉 입력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현업도 입력을 하고 또 기획 담당자도 그 현업에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SAP에 재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중 입력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웨어를 통해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승인 과정에서 또 이거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열어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가 심했고요. 이러다 또 그룹웨어랑 SAP 시스템들이 또 사일로로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UX 도입을 통해서 오크플로우를 이제 자동화했는데요. AI 어시스턴스, 즉 챗봇은 아니고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런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그 서비스나우 플랫폼 상에서 승인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SAP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마스터로 그러니까 공급업체 마스터 생성하는 시간들도 약 80에서 90% 이상 단축할 수 있었고요. 또 승인 속도도 60에서 70% 이상 향상되었었습니다. 이번 POC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객이 요청했던 그러니까 DIG 에어가스가 요청했던 기존의 승인 프로세스 3단계의 승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채택했지만 저희가 POC를 하다 보니까 승인 단계를 뭐 3개에서 1개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포텐셜도 파악이 됐습니다. 즉 단순한 그 입력 업무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도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효성은 이제 세일즈 오더, 판매 오더 생성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POC를 좀 진행을 하셨는데요. 에즈이즈 프로세스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SAP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판매 오더 입력이 좀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판매 관리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세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사원이 외부 미팅에서 고객하고 협의를 해서 수주한 후에 SAP 그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의 SAP 접근 가능한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연락해서 오더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회사의 SAP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 판매 오더 입력에 즉시 되지 않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이후에 입력이 되는 이 지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기존에도 모바일이라든지 웹 기반의 입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개발이 안 됐던 사유가 SAP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체크로직을 외부 시스템에 개발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현재처럼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에이전틱 UX를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판매 오더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 고객 미팅 후에 모바일에 접근해서 즉시 판매 오더를 생성하고 이러한 정보가 SAP에 즉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고요. 그간 이제 좀 복잡성 때문에 구현이 어려웠던 SAP 내부 체크 로직, 발리데이션 로직들도 서비스나우 내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해가지고 이 발리데이션 체크가 서비스나우 단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SAP에 직접 접근 없이도 바로 판매 오더 생성이 가능하게 돼서 약 70에서 80% 이상의 주문 사이클 속도가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지금 당장 타겟이 됐던 것들은 이제 SAP 단위 시스템의 로직만이 반영되는 간단한 사례만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 SAP뿐만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연계된 업무 플로우를 구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구현하는 것이 뭐 개발하는 측면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에이전틱 그 UX 솔루션들은 복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도 이런 단일한 플랫폼 기반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게 또 하나의 레슨 런이었었습니다. 이 전무님, 요게 3월 12일 날 거의 한 달 전에 한 거잖아요. 네. 요새 AI가 워낙 하루가닥에 변하니까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네. 한 달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때 발표한 거 말고 뭔가 혹시 업데이트 할 만한 것도 있으면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네, 뭐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바로 생긴 건 아니지만 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익스플로어 팩이라고 요 POC 형태의 AI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90일 내에 네. 이제 POC를 해서 실제 성과를 보고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특정 정액제죠. 네네. 특정한 가격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한 달간 10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어이구, 야, 반응이 좋네.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SAP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POC라든지 익스플로어 팩 같은 에이전틱 AI, 네, 에이전틱 네. UX 솔루션들을 개발했는데 향후에는 뭐 SAP ERP뿐만 아니라 오라클 ERP인 뭐 EBS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네, 좀 네. 검토를 해서 확장해가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AI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이제 고객들 SAP나 EBS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 안정적으로 AI 플랫폼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이제 웨비나 발매 설문 있으니까 설문에 지금 이전문이 말씀하신 요 POC, AI UX 관련된 POC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또 넘어가 볼까요? 유준선님께서 S4HANA 버전에서 에이전트 UX를 구현할 수 있는지요? 네, 뭐 기술적으로 S4HANA 온프레미스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네. 에이전트 UX 구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S4HANA 우리가 PC라고 부르는 네.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SAP가 제공하는 줄 네. 기반의 AI를 도입하셔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원규님께서요. 오라클의 유지보수 비용을 50%나 한다면 IT 팀장 입장에서는 거의 비상금 제조기 수준 같은데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AI 도입에 성공했을 때 IT 팀장들의 사내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현장 증언 같은 거 있는지. 네, 팀장님이시군요. 네. 이용규님은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글쎄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그 회사에는 그 인사 고가에 대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뭐 비즈니스 혁신 제안자 또는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리미니스트리트는 이 모든 항목에 그렇네.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딱 고객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 리미니스트레이트를 추진했던 추진팀 네. 구성원들이 사내의 혁신상 그리고 비용 절감의 뭐 이반젤리스 뭐 이런 오. 상들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서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급한 분도 많이 네.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유지보수 비용을 절반 줄이고 그걸로 혁신을 하고 그렇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지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혁신이라는 것이 SAP뿐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3자 유지보수 고객들도 뭔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할까요?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 및 벤더 중심의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리미니스트리트로 국내 현대자동차의 7개 계열사 그리고 해외 법인 공장 20개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리미니스트리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IT 운영 최적화 및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 제조 DB를 오픈소스 DB로 전환하는 DB 현대화 추진을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클라우드 기반의 IT 로드맵, 고비용의 유지보수 및 벤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을 결정하셨고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로 50% 유지보수를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클라우드 전환 혁신의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프로젝트에 재투자했다는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요 3월 행사에서 김전무님께서 유럽에 있는 1000여 명의 CIO하고 IT 팀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IT 운영 전략이란 결과를 좀 공유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우리 방송 마지막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리미니스트리트는 유럽의 1000여 명의 CIO와 운영팀장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IT 운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권장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과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현재 연간 유지보수 비용의 가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벤더에 올리신 문제 케이스 수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객은
하나의 문제 케이스를 지원받는데 1억 원에 해당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원 종료된 제품의 위험을 평가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94%는 이미 벤더 제품 지원 종료일에 해당되는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버전에 대해서는 벤더도 더 이상 언론 패치, 데이터 픽스,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두얼 어프로치입니다. 핵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및 그 주변의 혁신을 추진하는 겁니다. 앞서 사례 말씀드렸던 IT 인프라 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사례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버전을 잘 사용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검증된 베스트 브리드 오브 AI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IT 인프라 운영에 대한 해결 가능한 하이브리드 IT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벤더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로드맵, 비용 기반의 의사결정이 아닌 ROI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프리미엄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자금 확보와 IT 인프라 운영 최적화 실행 전략 두 번째입니다. 고객은 연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 관리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자제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 등을 지원받으면서 추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리밋 스테이트로 전환을 하면 예를 들어 벤더의 유지 보수 비용이 10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50% 절감된 비용으로 초기 제한합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하이브리드 IT를 구현하고 빅데이터, 모바일, AI와 같은 신기술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벤더 중심의 로드맵. 차세대 데이터 버전이 출시가 됐거나 또는 된다고 알게 되면 우리는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IT 리스크는 고객 운영팀에 전가되는 벤더 락인 모델입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모델은 차세대 데이터베이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혜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자금 확보와 IT 인프라 운영 최적화인데요. 리미니 스트리트는 2005년부터 글로벌 6,300여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국내 대기업 30대 대기업을 포함하여 200여 고객에게 리미니 스마트 패스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이러한 스마트 패스 방법론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SAP, 오라클, VMware, 오픈소스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91%의 예산을 사용하고 대신 30% 절감해서 절감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혁신, 경쟁 우위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신기술에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이제 Q&A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두 분께 두 분은 아무래도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IT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근데 세상은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걸로 관점에서 리미스트 관점이 아니라 IT 인프라 운영 쪽이 앞으로 이렇게 좀 바뀔 것 같다. 아니면 IT 인프라 있는 분들은 요런 거 커리어에서 요런 점을 좀 신경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관점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질문 안 하시기란 거를 질문하시네요. 네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브리드 IT 운영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오라클에서도 26 AI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AI를 탑재하는 그런
버전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은 또 그걸 기다린 분들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현재 버전에서도 AI를 활용한 IT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를 들면 뭐 특정 업무에 대한 장애 네. 또는 뭐 버그 이런 것들도 다 가이드가 나오고, 기존의 AI 플랫폼,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브리드 AI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현재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T 운영 모델, 즉 하이브리드 IT 운영 모델로 발전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발전하니까, 그죠? 네네. 이 전문님? 저는 SAP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의 운영자들, 시스템 AMS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코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막 추가적인 개발을 하거나 시스템 버그 나면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향후에는 그래도 운영 현업에 있다 보시면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업에 특화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나 그 업력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시면서 AI 툴들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시면 우리가 코딩만 하면 AI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만 되면. 그리고 걔네는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주말도 없고 네. 야근도 뭐 마다하지 네. 않고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애플 대 애플로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능가하려고 그러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흔히 뭐 지식으로 치면 암묵지라고 하죠. 네. 그런 영역들을 잘 관리하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오히려 뭐 전문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더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피드백이나 자료 요청, 또 POC 뭐 특히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그거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이름 기억나시는 분 그 두 분 한 분씩 좀 얘기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그 OS랑 하드웨어죠. EOS 관련한 질문을 하신 한민희님. 한민희님, 네네. 저는 장태상님, 그 네. 공공기관 네. 그 유지보수료율을 네네.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어디 분을 할까요? 네, 유준선님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 유준선, 장태상, 한민희, 유준선, 그죠? 네. 장태상, 한민희 이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설문에 맞아 여러분들 피드백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리미니 스테이트는 리미니 스마트 패스라는 서포트 옵티마이즈 이노베이트로 전 세계 6,300여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옵티마이즈와 AI 같은 비즈니스 혁신의 그런 IT 비용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지금 SAP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SAP가 정해놓은 EOS 시간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SAP가 제시한 로드맵만이 SAP 그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좀 다양한 대안들이 있고 저희 리미니스트가 그 대안으로서 이미 시장에 검증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리미니스트리트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만큼 SAP를 선택하시든 리미니를 선택하시든 그런 옵션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보면 지금 리미니스트릿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요 링크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나 블로그 한번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토크아트에서는 오늘 같은 리부팅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에서 열렸던 테크 관련된 컨퍼런스를 이렇게 영화 리뷰처럼 핵심 포인트만 리뷰하는 이런 코너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